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평호 변호사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김평호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더 못되게 만든 건가요? 그럼?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두 사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유여의 트럼프, 김정은은 둘이 싸운 사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싸운 근데 거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평호 변호사는 서로 싸운 사이는 아닌데, 네.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헌재에서 변호할 때 보면은 굉장히 헌재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석허찌개 탄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낳았고 탄핵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몸 안 하면 미치지 못하면 못하다. 그리고 과공비례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때도 전략이 과연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활동을 뭐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전혀 뭐 이제 또 이렇게 남남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원래 또 미국에 이제 삶의 근거가 있고 네. 아마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탄핵 대리인을 할 때 이게 탄핵이 8대 0으로 나오기는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태극기 시위하시는 분들의 명분을 상당히 빼앗아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 저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나오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대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가? 저는 거기에 상당히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이 탄핵 심판정에 섰을 때는 재판정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방청석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법률적 심판은 우리 관심이 없고 결국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 선동하는 이런 걸로 이제 컨셉을 잡아간 거죠. 여론 재판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그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그 변핵 탄핵 대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야 말이 좀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다투고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어떤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평우 서석구 저 두 분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뭐 전근대적인 조선시대 뭐 이야기하면서 또 그 바로 또 밖에 나와서 대중집회에 참가해서 또 저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 이 두 분이 대통령 탄핵의 어떤 예를 들어 최소한 뭐 6대 뭐 3이나 이런 걸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도 뭔가 법률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린 게 저는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혹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정당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덕 부장. 결국 김평호 변호사가 사저에 그때 탄핵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현재 무슨 혁명을 준비한다는데 무슨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탄핵 직후에 그 자택에 찾아갔는데 그때 면담을 바로 안 해줬죠. 근데 나중에 따로 만났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칼럼까지 쓰고 그랬는데 네. 그 요지는 그겁니다. 그때도 보면 이게 지금 조선시대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을 조선시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대 법치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혁명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려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법치국가가 되는 이러한 걸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법치국가가 되는 이런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과연 상식적인 사람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과연 이거에 동감하겠느냐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최악의 커플상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2017 잘못된 만남. 이견 없이 꼽힌 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네, 신 교수. 네. 저분들이 뽑혔는데, 자, 올해는 좀, 내년이죠. 내년? 자, 네. 내년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간략하게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예.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아마 김정은도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 이 메시지로 나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도 나왔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러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것이 충돌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평창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결국에 외교라는 것은 권투와 같고 권투의 두 주먹, 압박과 대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솔루션, 해답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박하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김여정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데, 자, 옛날에는 좀 멀리서 먼발치서 오빠인 김정은을 이렇게 보좌하는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그 제대로 어떤 동등한 권력자 같은 느낌까지 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 맡고 있는 공식 직책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 직급만 따지면 저렇게 김정은과 같은 라인에 서거나 또는 같은 차를 타고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자기의 혈족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요. 저 선전선동부가 왜 중요하냐?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을 때 부장직을 딱 두 번 거쳤습니다. 하나는 조직지도부, 다른 하나는 선전선동부. 지금 조직지도부는 아마 김정은이 직접 챙기고 있을 거고, 선전선동부는 자기 여동생이 김여정에게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이현정 의원. 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당 세포위원회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장면인데, 자, 김정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옆에 바싹 김여정이 같은 라인에서 동시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모습.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황병서나 최룡해 같은 경우 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말할 때도 입을 가리고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반열에서 그냥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 당국도 좀 분석을 하는 게 김여정의 역할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김여정이 예전에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포대회 때는 정면으로 나와서 정치국 후보연예지 않습니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지금 뭔가 이 역할도 상당히 세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걸로 비춰봐서 김정은이 이제 국제적 압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 황병서도 내치고 지금 최룡해 말 때 부상을 시켰죠. 그러니까 내부적 동요가 충분히 일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힘뿐만 아니라 김여정도 함께 뭔가 힘을 보태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를 또 풀어갈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김여정이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김여정이 이제는 뭔가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대외적 관계, 대외적인 얼굴 역할은 김여정의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국제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어떤 그런 것들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김여정을 상당히 주시해야 될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이제 신범철 교수. 김경희도 내치고 네. 장성택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별들, 장군들 전부 줄줄이 숙청하고 있는데 김여정만큼 유독 자기 옆에 세운단 말이에요. 동등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나요? 나름 북한식 그리고 김정은식 권력관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위협이 안 인식을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남성인 자기 친형인 김정철 같은 경우에도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백두혈통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계속해서 곁에 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공개적으로 그 김여정을 노출하는 것도 다 노림수가 있겠죠. 그럼요. 저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기획돼서 한다고 보고요. 그만큼 김여정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라든가 그런 위상부여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김정은의 그 힘 팍팍 실어주기 그 모습을 봤는데요. 내년에도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사는 거 아니죠? 무조건 승복해라.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우리가 뭐합니까?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